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가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살림 좀 보탰을 뿐인데 세금 폭탄이 떨어질까봐 마음 졸여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세무공무원이 걷어들인 세금의 10%를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챙길 수 있게 되면서 조사 강도가 눈에 띄게 세졌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 비다시피 하니 결국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가 왜 위험해졌는지, 또 억울한 세금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제는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정부가 예상보다 걷지 못한 세수가 무려 9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돈은 모자라는데 예산은 그대로 쓰이다 보니 가장 빨리 손댈 곳이 국민 주머니가 됐죠. 이제는 대기업이나 자영업자뿐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입출금 내역까지 돈의 출처를 따지는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가족 계좌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가동했고, 일단 증여 의심으로 찍히면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전 송금한 건이 세금 통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대비책은 뭘까요? 첫째, 계좌이체 메모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생활비, 카드값 정산, 병원비, 교육비처럼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몇 년 뒤라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 기록을 보관해두세요.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같은 짧은 문장 캡처라도 국세청에는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셋째, 금액이 크면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차용증 한 장과 원금 이자 상환 기록만 있어도 국세청은 빌려준 돈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집값이나 결혼 비용을 도울 때는 특히 세심해야 합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가 부모 소득으로 잡혀 최대 27.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죠. 차라리 무이자로 빌려주고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원금을 갚게 하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부부가 각각 같은 금액을 빌려주면 4억 3천만 원, 사위 며느리 쪽 부모까지 합치면 8억 원을 훌쩍 넘는 돈도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는 계좌로 이체하고 상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명절마다 200에서 300만 원씩 같은 금액을 보내면 반복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액이나 날짜를 조금씩 바꾸거나 명절비, 생신 축하 같은 메모를 남겨 용도 구분이 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드린 카드를 정산할 때도 3월 카드값 정산처럼 용도를 명확히 적고 카드 사용 내역 캡처를 보관해 두어야 하죠. 자녀가 결혼자금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대신 냈는데도 증빙이 없을 때도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범위를 정할 때는 배우자뿐 아니라 육천 혈족, 사촌, 인척까지 포함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1천만 원으로 10년간 합산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과 함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겠지만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995만 원씩 나눠 입금해도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거래로 분류되고,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조사로 이어집니다. 사실 세금을 거두면 포상금을 준다는 새 제도는 공무원이 원래 할 일을 하면서도 국민 돈으로 보너스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해진 이상 우리는 요구되는 증빙을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도제도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1만 건이 넘는 케이스를 추적 조사하는데, 단순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만큼 작은 티끌이 폭풍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날짜, 금액, 상환 방식, 이자 조건을 빠짐없이 적고 도장까지 챙기면 좋습니다. 전자문서로 저장해두면 분실 위험도 줄고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할 수 있죠. 매달 상환할 때 이체 메모에 차용금 원금 상환처럼 적어두면 확인이 더욱 쉽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사적 차용이자는 최대 27.5%이니 무이자 차용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증여세 신고도 중요합니다.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세가 자동 계산돼 나옵니다. 한도를 넘겼는데 모르고 지나쳤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4가지 필수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계좌 메모 남기기, 문자 카톡 증빙 보관하기, 큰돈은 차용증 상환 기록 남기기, 고액 현금 입출금 피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신다면 몇 년 뒤 느닷없이 날아올 통지서 앞에서 억울해지지 않으실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방법을 바로 실천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